여러분 안녕하세요. 상승미소입니다. 현재 시각은 토요일 밤 9시 47분입니다. 지난번 그 중국 2천억 달러 관세 때 말씀드렸잖아요. 앞으로 방송은 제 동영상을 시청하는 분들에게 어떤 것을 뭐 예측하거나 맞추거나 이게 아니라 제가 경제를 보는 눈, 제가 세상을 보는 관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사람은 이런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제 동영상 뿐만 아니라 제 글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관점을 충분히 공부하시고 자신만의 관점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되도록 그런 방송을 만들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약 10번에 걸쳐서 제가 경제를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그 관점에 대해서 약 15분에서 20분 정도 될 것 같은데 20분 정도, 매회 20분 정도 강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그 중간중간에 경제적인 이슈가 생길 때마다 그 강의와 별도로 그 거시경제나 긴급 분석 코너는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부터 잠깐 드릴게요. 어디서 굴러온 뭐 개벽다구냐 이런 심한 얘기부터 저를 아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저의 정체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는 그 지금까지 2009년부터 올해까지 4권의 책을 썼습니다. 원래 제가 세상에 나오게 된 것은 2009년, 2008년이구나. 그 금융위기 직전에 다음 아고라에서 글을 쓰다가 그 유명한 미네르바 그 있잖아요. 그분에는 한참 못 미치지만 거기서 글을 쓰다가 우연히 책을 내게 됐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나왔던 책이 나선님이란 필명 나선님과 함께 쓴 똑똑한 돈. 그다음에 2011년에 경제공부의 바다에 빠져라. 2014년이죠. 2014년에 월급쟁이 부자들 이렇게 3권의 경제책을 썼고요. 올해 4월 말 5월 초에는 제가 만났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썼습니다. 누구나 좋아하는 사람들의 비밀. 이 책은 교보문고 뭐 어디에 가든 지금도 직접 보실 수도 있고 구매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4권을 썼고요. 그다음에 저의 직업은 여러분 보험 하나씩은 가지고 있을 건데요. 프루덴셜 생명보험 아시죠? 저는 그 프루덴셜 생명보험에서 13년째 보험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루덴셜 생명의 이그제큐티브 라이프 플래너고요. 물론 뭐 보험만 판매하지는 않습니다. 한국투자증권에 소속돼서 펀드, 퇴직연금, 뭐 심지어 주식 매매, 그다음에 자산관리, 기타 자산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 칼럼니스트, 그 상승미소라는 이름으로 경제 칼럼니스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머니쇼에서 강의를 몇 분 했고요. 9월 1일 날 대구 경북 머니엑스포 하는데요. 거기에도 제가 강사로 그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서 상승미소라는 카페를 검색하면 제 카페가 나옵니다. 거기에서 그 글을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유튜브, 여기 유튜브 나왔네요. 유튜브에서는 지금 보시는 방송 상승미소의 경제와 투자라는 그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접니다. 자, 이게 간단한 제 소개였고요. 지금부터 오늘부터는요, 제가 강의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경제를 보는 관점, 경제를 보는 눈은 돈입니다. 돈의 양, 통화량의 관점으로 경제를 해석하고 분석하고 나름 예측하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가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역사적인 사실부터 현재까지 실제로 돈. 그런데 이 돈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제나 사회 시간에 경제학을 배웠지만 별로 얘기를 듣지 못했습니다. 그냥 수요와 공급 얘기만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런데 이 돈이 실제로 인체의 피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돈이 많으면 경제가 좋아진 거고요. 요새 돈이 안 벌려 그러면 경제가 안 좋아진 거잖아요. 그래서 인체, 사람의 몸에서 피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경제에서 돈인데요. 이 돈을 통해서 경제를 보는 관점에 대해서 지금부터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돈이란 뭐냐면요. 지갑에 있는 돈 하나만 가지고는 알 수 없고요. 돈의 양, 통화량을 얘기하고요. 통화량은 금리, 여러분 기준금리 많이 들으셨죠?
금리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금리는 당연히 국가의 환율에 영향을 주고 있고요. 이 돈은 우리가 얘기하는 화폐라고 하죠. 지갑 속에 있는 종이돈, 화폐고요. 그다음에 신용은 뭐죠? 예, 빌리는 거. 그게 부채와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자산버블, 달러 패권, 기축통화, 양적 완화, 중앙은행, FRB, 미국의 연방준비은행이죠. 미국의 중앙은행격이죠. FRB, 물가지수, 기준금리, 이머징 국가 등. 여러분 경제신문만 펼치면 이런 이야기는 다 나오죠. 이게 돈과 관련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강의를 계속 오늘부터 시작해서 넘어갈 텐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통화량, 금리, 환율, 화폐, 신용, 부채,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자산버블, 달러 패권, 기축통화, 양적 완화, 중앙은행, FRB, 물가지수, 기준금리, 이머징 국가까지. 이게 모두가 최소한 한 번쯤은 언급이 됩니다. 제가 단언컨대요. 감히 말씀드리자면 제 강의를 열심히 들으셨다. 그러면 이런 단어가 이제부터 어떤 영향을 주고 어떤 의미를 주는지 여러분들 충분히 스스로 해석하실 수 있다. 저 자신합니다. 그러면 오늘 첫 강의, 이 전체 강의에서 오늘 첫 번째 강의가 제목이 돈이란 무엇인 겁니다. 돈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갑 속에 돈 있지 않습니까? 없다고요? 없으면 은행 가서 찾으셔야죠. 그게 돈입니다. 근데 돈은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태환지폐와 불태환지폐. 태환지폐가 뭐냐면 여러분 그 지갑에 있다가 뒤에 나오겠지만 5만원짜리 있지 않습니까? 태환지폐는 5만원을 중앙은행이나 은행에 가져가면 정확하게 5만원어치 금을 줍니다. 물론 금이 없는 국가에서는 뭐 5만원어치 식빵이라도 줄 수 있습니다. 이게 태환지폐입니다. 돈에 그 명목적으로 쓰여 있는 그 돈의 액수와 맞먹는 뭔가를 주는 게 태환지폐고요. 불태환지폐, 안일불, 한마디로 바꿔주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종이 돈에 쓰여 있는 그 돈의 그 가치로서 통용은 되지만 이걸 중앙은행이나 무슨 뭐 시중은행에 여러분들 거래하시는 시중은행에 가져가 봤자 실물이나 뭔가 이걸 보증하는 뭔가로 바꿔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 자본주의에서 돈 그러면 불태환 지폐입니다. 쉽게 말해서 피아트머니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게 현재의 여러분 지갑 속에 있는 돈입니다. 그런데 불과 이게 아마 70년도죠. 그 닉슨 대통령이 워낙 달러를 많이 발행해서 달러를 원래는 1달러당 3.5온스인가요? 금으로 바꿔준다고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치만큼 돈이 이 달러가 전 세계를 돌면서 무역에 쓰였었는데요. 아시잖아요. 금은 연금술이 아무리 그 연구를 했지만 금을 화학적인 어떤 실험으로 만들 수가 없고 오로지 땅속에서 캐는 게 금인데 이 금의 양이 달러가 그렇게 발행했던 그 달러 양을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미국이 두 손 두 발 들고 우리는 이제 이 금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달러를 우리 중앙은행 FRB에 가져와도 금으로 못 바꿔줘 하면서 불태환 선언을 해버렸죠. 그게 70년대인데요. 그때부터 달러화의 가치가 많이 떨어졌고 달러화의 양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습니다. 여러분 저의 방송을 듣다 보면 이 의미도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요. 돈의 종류는 두 가지, 태환, 바꿔주는, 쉽게 말하는 금 같은 지폐가 태환 지폐와 불태환 지폐가 있는데 우리가 돈 그러면 지금 여러분 지갑 속에 있는 돈은 불태환 지폐입니다. 피아트머니입니다. 한마디로 그냥 명목 화폐일 뿐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부터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화면에 5만원권입니다. 인터넷에서 제가 긁어온 건데요. 5만원.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5만원권 지폐의 원가는 얼마가 될까요? 한 100원 할까요? 잉크값, 뭐 종이값, 그 다음에 저 돌리는 윤전기, 전기료 정도일 텐데 저 종이 한 장 기껏해야 100원짜리 아마 원가 100원밖에 안 되는 저 5만원권이 우리가 5만원을 가져가면 5만원어치 물건을 살 수가 있어요. 도대체 왜 저 종이에 5만원이라고 써 있는데
사람들은 그걸 5만 원으로 받아들이고 있을까? 5만 원은 왜 5만 원으로 쓰일 수 있을까?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이거하고 별 종이 차이도 없는 다른 종이에는 만 원짜리 써 있는데 원가 차이도 없을 텐데 그건 만 원으로만 받아줘요. 근데 이 돈은 5만 원으로 받아주고. 무슨 일 때문에 그럴까요? 여러분, 돈하고 비슷한 역할을 하는 제가 다른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백화점 상품권입니다. 이 백화점 상품권 강남의 구두방에 가면 거의 9만 5천 원 정도로 바꿀 수 있습니다. 명동 일대의 그 구두방에 가면 이 롯데백화점 상품권, 신세계백화점도 마찬가지고요. 상품권을 가져가면 5%에서 8% 깡한다고 그러죠. 떼고 현금을 돌려줍니다. 이것도 거의 돈인데 왜 백화점 상품권은 돈이 되지 못하죠? 거의 돈으로 쓰이잖아요. 내가 이자라고 하긴 그렇고 할인 일부를 깡하면 돈을 내가 받는데 이 백화점 상품권은 돈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5만원권, 만원권, 5천원권, 1,000원권 이 지폐는 돈이라고 해서 어디에 가서도 그 돈을 꺼내면 환영을 받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예,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즉 종이에 잉크 좀 좋은 잉크 칠해가지고 돈 쓴다고 그 숫자 쓴다고 돈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 종이가 돈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국가의 보증입니다. 국가가 이것을 돈으로 쓰겠다라고 공식적인 선언을 할 때 그때부터 돈인데요. 도대체 돈으로 쓴다는 의미는 뭐냐? 국가가 받는 세금을 무조건 한국은행이 발행한 이 지폐로만 받겠다라고 선언했기 때문에 그 종이 쪼가리 50원짜리 100원 정도밖에 되지 않을 5만원권 지폐가 5만원으로 사용되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 만약 한국은행, 우리나라 기획재정부인가요? 기재부죠? 기재부가 나서서 내일부터 대한민국 세금을 롯데백화점 상품권으로도 받을 거야 라고 선언해버리면 그때부터 상품권이 돈이 됩니다. 그런데 그럴 일이 없죠. 왜? 사기업이 발행한 상품권이 돈이 된다 그러면 롯데백화점은 그냥 밤새도록 북한을 문 닫고 상품권만 찍어낼 거 아닙니까? 그러면 떼돈 벌죠. 하지만 그걸 어떻게 국가가 사기업에 허락하겠습니까? 절대 그럴 일 없죠. 아무튼 국가가 보증을 하고 이 돈으로만, 이 종이로만 세금을 받겠다 그러면 그게 돈이 됩니다. 불과 여러분 아시죠? 미국의 대공황 1929년인가요? 30년대까지 있었던 미국의 대공황 시기 직전에는요. 미국의 중앙은행만 돈을 발행하지는 않았어요. 그 당시에는 태환 지폐였거든요. 그 100달러, 10달러 그린 뻑이라고 하죠. 그린. 이걸 가지고 은행에 가면 돈 줘 그러면 금을 바꿔줬어요. 그러니까 중앙은행, 미국 정부가 그 당시에 JP 모건이나 여러 은행들 있잖아요. 시티은행이니 뱅크아메 그 당시에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 은행이 있었을 텐데 이 은행에서 발행하는 은행권을 세금으로 받게 해서 은행권이 다 다르지만 세금을 받았어요. 그럼 왜? 그만큼 금으로 바꿔준다고 은행이 약속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종이 쪽지가 돈이 되기 위해서는 국가가 보증해야 되고 국가는 그 돈으로만, 그 종이로만 세금을 받겠다고 해야 돈이 됩니다. 근데 여기까지면 너무 쉽잖아요. 제가 이 정도 가지고 강의하려고 했겠습니까? 그런데 국가가 보증했는데도 돈이 아닌 쓰레기 더미로 인식되는 나라가 최근에 있습니다. 그 나라가 어디죠? 왼쪽이 베네수엘라고요. 오른쪽이 그 유명한 짐바브웨입니다. 베네수엘라 이 돈 엄청나죠? 이게 지금 이게 이만큼 쌓여있는 이 돈의 양이에요. 바나나 하나 사는 돈입니다. 놀라시지 마세요. 저만큼 가지고 가봤자 바나나 하나 삽니다. 바나나 하나가 한국이 아닙니다. 저기 베트남이래. 베네수엘라는 저 바나나 하나가 얼마 하겠습니까? 한국 돈 한 100원 하겠습니까? 100원짜리 동전이나 저 화폐나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달걀 하나 살려면 저거 10배는 있어야 될 수도 있어요. 오른쪽은 짐바브웨 돈인데 맨 위에 달러 한 장 보이죠? 100달러짜리 지폐와 교환되는 짐바브웨 돈입니다. 아니
이거 무슨 말? 얘네들은 돈이 이거 우리가 저 정도 돈이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파트 한 채가 뭡니까? 웬만한 아파트 한 동을 살 수 있는 돈일 텐데 왜 쟤네 나라 짐바브웨나 베네수엘라는 저렇게 돈으로 취급받지 않고 무슨 쓰레기 취급으로 받고 있을까요? 쟤네 나라는 국가가 보증 안 했단 말입니까? 국가가 보증했습니다. 국가가 보증했지만 국가의 보증만으로 돈이 될 수는 없습니다. 물론 국가의 보증만으로도 돈이 될 수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어떤 내가 이 국가 경제가 돌아가는 그 물자가 뭐 필요한 게 100이라고 하면 100을 이 나라에서 모두 다 생산할 수 있다. 어떠한 경우도 수입할 필요가 없다. 이런 나라는 국가의 보증만으로 돈이 됩니다. 그런데 전 세계에 그런 나라가 지금 없잖아요. 무역이라는 걸 통해서 부족한 걸 가져오고 남는 걸 파는 이런 글로벌 자본주의 시스템에서는 저렇게 국가의 보증만으로 돈의 신뢰를 담보할 수가 없어요. 그럼 뭐가 필요하죠? 그 힌트는 터키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 베네수엘라와 짐바브웨 수준 정도는 아니지만 터키가 베네수엘라 정도의 저걸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돈의 가치가 거의 쓰레기 수준으로 한마디로 불쏘시개 값 정도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나라가 두 번째가 전에는 이제 아르헨티나였는데 터키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현재 터키의 리라 대 달러 가치를 비교한 건데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2013년 그러니까 5년 전에 약 1.5 정도 됐는데 지금 현재 6.42 정도 됩니다. 6.42 터키 리라입니다. 즉 원화로 생각해 볼게요. 한국 돈 1,000원이요. 딱 5년 만에 달러당 지금 한 4,500원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무슨 상관이야? 1달러가 4,500원 됐으면 부자지. 정말 그런 부자가 됐나요? 아니죠. 지금 현재 기름값이 1리터당 1,500원 정도 하죠. 그런데 기름 다 수입하지 않습니까? 환율이 4배 올랐다는 얘기는 지금 현재 우리 기름값이 6,000원 됐다는 얘기입니다. 6,000원. 그런데 몸값이 올라가면 되죠. 몸값은 항상 맨 마지막에 올라가거나 안 올라갑니다. 한마디로 경제 물가는 초토화됐고요. 난리 났겠죠. 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없겠죠. 돈을 다 버려야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돈이 멍청하게 바보가 될 때는요. 지금 현재 이 베네수엘라 저 하나로 저기 바나나 하나 샀잖아요. 내일이요. 불과 몇 시간 후에 내일에는 저거 2뭉치가 있어야 될지도 모릅니다. 왜? 그만큼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즉 국가의 보증만으로 돈이 될 수는 없어요. 왜? 어떤 나라든 이 나라의 경제 운영, 이 나라의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물자가 무역을 통해서 무역이 필요 없는 나라가 단 한 군도 없기 때문이에요. 결국 내 나라 돈으로 다른 나라의 물건을 사와야 되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국가의 신뢰만으로는 안 되고 하나가 더 필요하다. 한 국가의 이 종이 쪽지가 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국가의 신뢰, 국가가 세금을 걷겠다는 보증만으로 안 되고 플러스 한 가지가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대충 눈치채신 분 있죠? 예. 글로벌 경제, 무역을 하는 그 어떤 나라, 그러니까 글로벌 경제에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다른 나라에서 이 나라 돈 뭐 가치가 있어, 안정돼 있어, 가치가 있어. 가치는 무엇을 얘기하는지 환율로서 인정받습니다. 최근 이머징 국가들이 환율 대란 겪고 있는 거 아시죠? 터키도 마찬가지고 아르헨티나 마찬가지고요. 왜 그러죠? 이 나라 돈의 신뢰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 나라 돈의 신뢰는 어디서? 다른 나라에서 볼 때. 그런데 다른 나라가 아니죠. US 대비, 미국 달러와 대비 환율의 안정이 필요하고 달러와 대비 안정이라는 얘기는 결국 미국의 신뢰, 미국의 인정이 있을 때만 진정한 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미국의 신뢰, 미국의 인정은 뭘로 오겠습니까? 미국에 가서 뭐 아무 말 한다고 되겠습니까? 그렇진 않죠. 뭔가 보여지는 신물이 있어야지. 그게 뭐다? 외환보유고입니다. 그래서 많은 국가들이 수출을 해서 그 돈, 달러화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미국의
미국이 발행한 채권이나 금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걸 외환보유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외환보유고를 가지고 있는 이유는 결국 뭐냐? 미국의 인정을 받기 위한 거죠. 미국이 인정받지 못하면 아까 터키 왜 그런지 아시죠? 터키는 EU, 유럽연합이고요. 그 다음에 나토의 일원입니다. 미국과 나토, 유럽과 군사동맹 아닙니까? 그런데 최근에 시리아 내전 때문에요. 에르도반이란 독재자가 나오면서 러시아 편을 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란 석유 하지 말라는데 말할 필요 없어. 우리는 내 맘대로 하면서 미국한테 무지하게 얻어 터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터키 사람들 돈을 막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화폐, 그 환율이 개박살이라는 거죠. 즉 미국이 그만큼 인정하지 않으면 어떤 나라의 돈도 돈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그 많은 나라들이 특히 이머징 국가들이 외환보유고를 그렇게 많이 쌓려고 하고 미국 달러 채권을 보유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동안 제 방송에서 주로 했던 게 중국과 미국의 무역 분쟁이죠. 중국이 길을 쓰고 외환보유고를 늘리려고 하고 무역수지 흑자를 유지하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이유도 결국 중국의 통화량, 돈이 어마어마하게 풀렸는데 그 돈 가치를 미국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한 겁니다. 근데 최근에 위안화가 박살이 나고 있죠. 그 이유는 뭡니까? 미국이 무역 흑자만큼을 줄이기 위해서 중국이 미국에서 얻는 무역 흑자를 줄이기 위해서 관세를 올리고 있거든요. 관세를 올리고 있으면 중국의 외환보유고 확충 능력이 줄어드는 거예요. 당연히 위안화의 가치가 하락하게 되고 만약에 터키처럼 언젠가는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중국이 완전히 미국에 두 손 들고 나와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 이거 아닌 것 같다. 미국이 지가 뭔데? 아닌 것 같은가요? 한 번 더 볼까요? 왼쪽이 보면은요. 글로벌 전 세계에서 석유 매장량이 가장 많은 나라들 순서로 나와 있는데요. 1위가 사우디아라비아가 아닙니다. 베네수엘라입니다. 베네수엘라는 그냥 땅속에 석유가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갑자기 왜 석유를 가져놨냐? 오른쪽에 카나다, 뉴질랜드, 호주 이들 나라들의 통화는요. 기축통화로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기축통화하면 미국의 달러와 엔화, 유로화, 파운드화 정도 이 네 가지 정도를 글로벌 기축통화라고 여기는데요.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를 글로벌 무역에서는 준기축통화로 인정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얘네들 나라에 자원이 많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캐나다에 자원 많고요. 뉴질랜드, 호주에 양떼도 많고 뭐 철광석도 많이 있잖아요. 많기 때문에 그냥 기축통화로 인정해 준대. 근데 자원 중에 지금 현재 현존하는 자원제 최고가 뭡니까? 석유 아닙니까? 석유가 가장 많은 나라가 베네수엘라인데 그 베네수엘라 돈으로 인정받지 못해요.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왜? 원래 베네수엘라가 죽었죠. 얼마 전에 사망한 차베스 대통령이 좌파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 그 자본이 석유 산업을 장악하고 있었는데 그걸 다 몰아내고 국유화 시켜버렸어요. 한마디로 미국에 싸우자 대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미국이 아주 석유금 먹은 팔아요. 석유가 아무리 많아도 이보다 더 많아도 베네수엘라 돈을 인정을 하지 않으니 베네수엘라가 다 돈을 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게 난리가 빈 겁니다. 자, 결론 내리겠습니다. 돈. 여러분들 지갑에 있는 돈, 그 종이 쪼가리가 진짜 돈으로 인정받는 이유는 국가의 신뢰와 보증 플러스 미국의 인정이 있어야 된다. 미국의 인정은 결국 군사적 동맹도 있지만 아무리 군사적이라도 가지고 있는 보여지는 지표 외환보유고 금 이 보유량이 없어서는 안 된다. 근데 이거 있다 하더라도 없다 하더라도 자원이 많으면 되는데 자원이 많다 하더라도 베네수엘라처럼 미국한테 밑보이면 그 돈이 쓰레기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책에서 배우지 않은 이야기였고요. 다음 시간에는요. 돈 하면 금리가 있죠. 금리란 무엇인가? 근데 금리란 돈의 가치, 돈을 빌릴 때 이자율 이렇게 했는데요. 그 안에 숨어 있는 게 되게 많습니다. 금리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배우겠습니다. 여러분 이상입니다. 토요일 잘 보내시고 내일도 해피 선데이입니다. 여러분 안녕.